분절, 수소양 3초경의 피부 분절을 고려할 때 유독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라디알 러브, 노신경의 영역이 수소양 3초경 영역에 아주 핵심적 좌표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 지점이 사실은 수소양 3초경의 경혈이 하초의 병증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교수님 지금 수소양 3초경이 하초병을 못 치료한다고 조금까지 얘기하셨지 않나요? 1, 2교시에. 예, 원칙은 그런데 치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노신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신경의 공통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옛사람도 미처 몰랐는데 제가 발견한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김재호 시어리, 김재호 페노메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뭐 이거는 웃기는 얘기인 거고 저 혼자 발견한 건 아닐 텐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노신경의 분지에 있는 아래팔 지역의 경혈들의 공통적 현상이 다 소변이나 하초 영역에 있는 아랫배 병증에 쓰이는 형국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찾아봐 보세요. 열결혈, 온유혈, 예, 편력,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는 뭐 경혈 중에 뭐 양지혈 등인데 이 경혈의 노선 안에 노신경이 분명히 깔려 있는데요. 이들 주치의 특성 중에 하나씩 끼어 있는 게 뭐냐면 다 소변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이제 복습을 해보세요. 어차피 시험 공부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열결은 인맥에 팔맥교열 중에 인맥과 관련한 병증에 쓴다고 했잖아. 근데 인맥 질환이 뭐였어? 화복부 질환이잖아요. 비뇨생식기 질환. 온유열, 저기 쇠양명 대장경에 있는 경의 극혈인데 얘 경혈의 주치 영역을 보면 분명히 이 하복부 이 대변 소변 질환의 주치 영역이 들어와 있어요. 혈력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따가 볼 양지도 그래요. 양지의 일반적 주치는 분명히 이 수서양경의 두면부 지치에 쓰는데 전통적 주치 범위 안에 양지가 이러한 소변병증을 완화해 주는데 활용이 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관통 지역을 어디를 찌르냐에 따라서 노신경 영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죠. 저의 추론. 노신경의 말단이 공교롭게도 하복부 질환의 비뇨생식기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더라. 왜 그런가는 앞으로 실험 과학을 통해서 조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직 이러한 실험 연구는 아직 안 등장한 것 같아. 그래서 김 페노메논이라고 뻥 칩니다. 이게 뻥인지 실제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수서양 삼초경을 따라갈 때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분지가 뭐냐면 노신경 분지를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노신경은 수양명 경맥의 분지 아니에요? 그런데 아래팔에서 일부만 그렇죠. 손목에서나 노신경의 분지는 사실은 여기는 수양명 경맥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가쪽 아래팔 피부 신경 영역이 오히려 더 많아요. 물론 가쪽 아래팔 피부 신경과 라디알 신경의 또 원래 그 목신경 영역은 많이 부딪혀요. 이제 그런 점도 있으니까 뭐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또 뿌리가 비슷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수양명 경맥과 수태양 경맥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수태양 경맥은 뭐였어요? 안쪽 피부신경원과 그 다음에 자신경 영역이었죠. 그래서 피부신경의 영역의 공통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야. 노신경, 네? 노신경. 그리고 노신경이 얕은 가지, 노신경이 깊은 가지. 얕은 가지는 수양명경으로 가고 깊은 가지는 수소양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합쳐지면 위팔의 노신경 영역은 수소양 3초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릴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노신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래팔 지역에서. 일단 그렇지만 관충은 노신경하고 상관없어요.
왜? 여기는 넷째 손가락이니까 자신경 영역에 가깝죠. 근데 이제 자신경에서 뻗어나간 이제 손가락 신경이겠죠. 넷째 손가락의 안쪽 뿌리각이죠. 그러니까 좌쪽 뿌리각이라고 얘기하고 안쪽 뿌리각이라고 얘기했죠. 해부학적 영역은 이쪽이 안쪽이잖아요. 이쪽이 가쪽이고, 예, 노쪽이죠. 이쪽이 안쪽이고 좌쪽이죠. 근데 한의학은 이쪽이 바깥쪽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예, 손이 있는 자세에서 보면 이쪽이 뒤쪽에 가서 바깥쪽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해부학적 표현과 한의학적 표현이 언매치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를 취했을 때 안과 박, 그 다음에 등과 앞, 그러니까 뒤와 앞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이 해부학적 자세를 통해서 영역을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 문헌을 읽을 때 그 문헌은 해부학적 자세로 표현한 안과 박, 앞과 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거야.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에서 앞과 뒤, 안과 박, 뭐 좌쪽과 가쪽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런 걸 구분 안 하면 막 여러분 말을 써먹을 때 막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혼란은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고요. 어, 안쪽 뿌리각이라고 표현을 했더니 여러분이 관충 어디서 찾아? 여기서 찾아요. 나중에 실습 시험 보면 분명히 여기서 찾는 학생도 있다. 왜? 이게 안쪽이거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해방 용어와 실제 일상 언어의 차이를 감안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멘붕이 올 만큼 긴장한 상태에서는 오른쪽 왼쪽도 헷갈려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오른쪽 왼쪽도 헷갈려요. 예. 안과 밖도 헷갈려. 여러분 진짜로 뭐 족태인 비경을 찾으라고 했더니 조경면 위경면에서 족태인 비경을 찾는 학생도 있어요. 안과 밖이 헷갈려서 그런 경험이 아직은 없죠? 있었나요? 네,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실기평가 아직 안 받아봤잖아요. 불행하게도. 일단 관충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고 두면부의 오관병증. 오관이란 말이 중의학 용어, 한의학 용어에서는 이비인후과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소양 삼초경이 이비인후과 병증에 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정열이니까 정열이 가진 일반적인 특징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액문입니다. 액문. 예. 넷째 본절, 다섯째 본절. 예. 한약적으로는 본절, 해박적 용어는 손허리, 손가락 관절 면에서 몸통 먼 쪽. 예. 몸통 먼 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한의학적 용어는 위쪽 오목한 곳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위쪽이 어디겠어? 한의학에서 말하는 위쪽은 손을 올리니까 몸에서 위쪽은 몸통 쪽이지만 한의학에서 위쪽은 몸에서 먼 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위쪽 오목한 곳이 여긴 거예요. 뭐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손삭부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손삭. 이건 해부학적 용어로 손삭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그래 헷갈리지 않겠죠? 손삭의 곧 적백육제다. 그거는 손등과 손바닥의 경계 지역이다라는 뜻이고요. 손가락을 살짝 쥔다라는 식으로 해서 악권 취지한다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예, 손허리뼈 사이로 자입이 되기 때문에 예, 취할 방법, 근육, 신경, 혈관은 거기에 준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주치 똑같죠. 머리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앵문의 자침 방향은 손가락을 굽힌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침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뼈 사이근 쪽으로 자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뼈 사이근을 향한다. 근데 뼈 사이근을 향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자침을 할 때 여기 화면에서는 애매하겠지만 이 손허리 쪽을 손허리 뼈를 통해서 손가락 쪽으로 가는 혈관망 쪽을 향해서 자침하게 돼 있어요. 어?
이러한 영역을 자침하게 돼 있어요. 자침 방향의 끝에. 그래서 그런 혈관의 특징을 이해하는 거죠. 한편 손가락 주변이기 때문에 손가락 주변의 경의 귀열도 좀 넘어가면서 소개할까 합니다. 중괴. 여기 가운데 손가락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마디는 어디죠? 손가락 끝에서부터 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마디 횡문의 중점. 근데 융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침보다는 뜸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떠올리면 연상이 돼. 그래서 뜸법 많이 한다. 물론 자침도 할 수 있지만 뜸법 많이 하더라. 근데 여기 무슨 질환 썼어요? 삼킴곤란 반이 구토. 물론 이거는 조금 근현대적인 병증 모델인데 어쨌든 위장관 병증, 그것도 상부 위장관 병증에 쓰여 있죠. 상부 위장관. 그러니까 식도, 위, 그 영역에서의 병증. 근데 중괴가 이거 치료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중괴. 중저입니다. 앵문하고 중저는 사실은 서로 마주 볼 수 있어요. 왜? 공간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손허리 뼈였다. 이게 손가락 뼈였다. 그럼 자침이 이게 이제 이렇게 자침을 한다면 이게 중저고 앵문은 이렇게 자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문의 자침 방향과 중저의 자침 방향은 침끝이 만나는 공간이 비슷하다. 그래서 앵문에서 자침했을 때 가는 방향과 중저의 자침한 방향이 깊은 부에선 비슷하다. 왜냐하면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직각으로 만날 거니까. 그런 점만 차이인데 근데 왜 여기서 자침할까 여기서 자침하냐는 거는 이 피부의 영역을 염두에 두고 자극의 방향을 시작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중저하고 앵무는 주치적 성향이 비슷한 특징이 많은데 그래도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부여하긴 해요. 그건 임상의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분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수양 3초경의 병증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영역이 중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중저에서 이 손허리뼈 사이에서 경의 기혈이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 두 개인데 이걸 각각 요통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손허리뼈에 있는 거를 위영, 위영.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허리뼈 사이 있는 거를 정령. 그래서 위령, 정령을 합쳐서 요통점이라고 해요. 허리 질환에 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면 허리 질환에 쓴다고 한 경혈 중에 이쪽에서 수태양 수장경에 완골, 양곡, 양노혈 떠올릴 수 있잖아요. 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얘만 독특해가 아니라 얘 주변이 독특해야. 크게 범위를 보면. 그쵸? 물론 얘는 수태양 수장경 영역에서 찾았고 얘는 수소양 3초경 면인데 수소양 3초경의 경혈은 아니야. 그런데 이제 경의 기혈이죠.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중저혈로 허리 질환을 치료한 인상 사례가 있어요. 여기에는 안 썼지만 중저혈을 가지고 허리 질환을 치료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어디로 가? 얘보다 더 깊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침한다는 거지. 여기서 조금 더 위쪽으로. 왜 여기가 정령이니까. 정령이 곧 요통점이니까. 그리고 정령을 쓸 때 위령을 같이 쓰는 거죠. 손허리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와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그냥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두통, 이명, 손등 염증 쓰잖아. 두통, 이명 쓸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수소양 경련에 있다는 뜻이지. 이명이 귀울림 증상이니까. 음. 그러니까 어떤 주치를 보면서 이 주치를 요곳에 영향을 줄 때 이 주치 중에 어떤 속성은 이 경명과 관련돼 있는 건가? 이 경맥의 면과 관련돼 있는가? 아니면
그 경맥의 명과 관련돼 있지 않은데 주위에 다른 경혈의 주치적 성향과 섞여 있는 건가. 이런 거를 구분하면서 이 경혈을 활용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연상하기도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나온 여기에 한강이라는 경외기혈이 또 있어요. 한강. 이건 목의 통증을 치료한대. 여긴 허리 통증을 치료한대. 여긴 목의 통증을 치료한대. 그럼 여긴 뭐야 지금? 척추질환 치료한 셈이 되네요. 그렇죠. 척추질환 치료한 셈이 되네. 사실 이쪽은 경면이 없잖아요. 특정 경맥이 아니잖아. 두째, 셋째 손가락 사이에 특정 경맥이 지금 존재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쪽에 지금 수양면 경맥이 있죠. 수양면. 여기가 수소양, 수태양. 여기는 경맥이 지금 없어. 근데 얘는 경맥은 없지만 어떠한 부위로 보면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공간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네. 그 정도 생각하면서 경의 기혈을 이 부위에서 염두에 두세요. 다양성이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중에 어떠한 침법이 등장하냐면 수침요법이 등장해요. 수침. 손등과 손바닥을 이용해서 하는 침법 등. 그래서 요통점, 열을, 해열점, 인후점, 뭐 애격점, 구토하는 거 치료하는 점. 그러니까 이건 현재 중의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뭐 여러분 친과 의학 교과서에도 나중에 보면 있겠지만, 그래서 수침요법으로서 마치 이침요법 하듯이 손을 이용해서 인체를 홀로그램을 만든 거죠. 손바닥을 통해서 손등을 통해서 인체를 일종의 영역화했죠. 그래서 여기는 팔, 여기는 다리, 여기는 어깨, 여기는 척추, 허리, 목, 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경맥 이론을 따르지 않았는데 자극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인체와 일종의 상응관계를 만들어서 인체에 상응하는 병증 모델로 연관해서 만든 새로운 침법들도 이렇게 후대 한의학에서 등장하더라. 경맥 이론 안 따르잖아요, 이거는. 왜 노궁? 사실은 또 여기 아까 이제 그 여기가 지금 수소향이었는데 여기는 수소향은 아니죠. 근데 여기는 여기 왜 노궁이 있네요? 근데 이거 떠올리면 수고름 심포경에 노궁혈 떠오를 수 있겠죠. 노궁혈은 손바닥 쪽에 있잖아요. 손바닥하고 마주 보는 곳에 노궁이 있더라. 근데 외노궁은 손바닥에 있는 노궁은 수고름경의 병을 치료하는데 외노궁은 어떤 병을 치료해? 목을 치료하네? 손등의 염증을 치료하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외노궁. 결론은 지금 잘 보면 이 영역들은 다 뭐야? 예. 근골격계 질환, 특히 척추에 관련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데 매우 지금 관련이 높았죠. 요통, 여기도 목 질환, 요통, 목 질환. 그러니까 이런 특징은 우리가 이것이 가지는 임상적 경험을 통해서 어떤 특정 경맥의 경혈로 귀속을 못하고 그 경맥에 관련된 병우가 아는데 이 경혈이 가진 독특한 치료적 어떤 규율이 형성되더라. 경외기혈이 그래서 경혈을 아우르게 되는 상황에 이 범위가 돼요. 경혈은 태양계라면 이거는 은하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외기혈을 이해하면서 경혈의 의미를 이해하면 오히려 우리 태양계 규칙, 근데 태양계 규칙으로 은하계를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은하계는 모르잖아요. 예. 은하계, 태양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경외기혈은 임상적 실천이 늘면 계속 새롭게 등장해요. 그래서 은하계는 뭐죠? 헤아릴 수 없는 별이잖아요. 예. 헤아릴 수 없는 경외기혈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발견되어 있는 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새로운 별을 찾아서 이름을 규정하듯이 여러분도 새로운 경외기혈을 만들어서 규정할 수 있을 거예요.
팔사열. 아까 지금 지금 액문열 소개하면서 액문열을 하면서 사실은 이 팔사열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 손삭이라고 하는 8지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걸 팔사열이라고 해요. 팔사. 예. 사실은 가장 오래된 황제 내경에서도 경열 이름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런 손가락 마리 사이에다가 자침해서 출혈을 시킨다라는 말이 있어. 출혈의 대상이 아까 뭐였다고요? 예, 손허리를 통해서 손가락으로 가는 혈관들이에요. 물론 동맥을 출혈시키는 건 위험하니까 동맥 주변에 있는 정맥을 손상을 줘서 출혈시키는 방법이죠. 이 치료법이 현대 한의학에서 한때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 한의사들에게 곽광을 받아서 고군침법이라고 유행했어요. 예, 고군이라고 하는 한 친구사, 한의사도 아니야. 친구사로부터 비롯된 침법인데 팔사열과 팔풍혈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출혈을 시켜서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치료한다라고 해서 널리 알려진 치료법이었어요. 궁극적은 뭐예요? 팔풍팔사열을 출혈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의원에 제일 많이 오는 환자가 근골격계 관절염 환자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런 동통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었단 말이야. 동통성,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걸로 활발하다 보니까 쓰더라. 그리고 여기에 무슨 경혈이 있었죠? 여러분 수양명 대장경에 가서 보면 호구라는 경혈이 있었어요. 경회계열. 호구.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합곡의 하나의 모습 또는 삼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수양명 경혈 입장에서 보면 삼간의 영역에 가까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듯 어, 어, 그래서 팔풍팔사열, 팔풍열은 발가락 사이에 발싹 사이. 다 어떤 질환? 요즘으로 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골관절염에 관절염 증상에 많이 써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리에서는 주로 어, 여성의 질환, 그 다음에 뭐 이런 다리 질환, 위쪽에서는 이비인후과 질환, 안과 질환 등등. 그래서 동시에 둘을 다 쓰면 전신 질환을 다 치료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침법이 한때 유행을 하다가 흐지부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비위생적 침법이어서 그래요. 이거 할 때 출혈이 과도하게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생각보다 많은 한의사들에게 유행을 받았는데 왜 출혈을 시키는 과정이 비위생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2차 감염이 심해졌어요. 치료보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현재는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출혈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조직의 손상이 심한 거고 조직의 손상이 심하면 당연히 2차 감염의 위험을 고려해서 그런 안전 관리나 위생 관리가 필요한데 이 시술하는 과정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치료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환자에게 알아서 관리를 시술 이후에 알아서 관리를 맡기다가 생겨나는 의료사고가 생겨나는 거죠. 감염사고가. 특히나 환자 중에 아무튼 이걸 염증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팔풍팔사를 활용해서 굉장히 만성적인 이런 통증 질환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경혈들을 이제 경혈과 경혈기혈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지열입니다. 양지열은 위치적으로 보면 손등에서 손목 관절면에서 수양면경과 수태안경의 중심 지역인 손등 지역을 차지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손가락 평근 힘줄의 좌측 오목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위치가 생각보다 정중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손가락 평균의 가쪽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2등분 한다고 치면 2등분은 여기잖아요. 대략. 여기가 2등분 정도 돼야 되는데 실제 위치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탐험을 해보면 많이 이 수태환경으로 치우쳐져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서 양지열의 위치가 조금 더 이쪽으로 현재 표준 위치가 치우쳐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슬라이드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양지를 꼭 여기에만 표현할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양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노신경의 얕은 과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노신경 영역까지 염두에 두려면 사실 여기다가 표시할 게 아니라 요 영역을 양지라고 얘기하고 관찰하는 게 임상적 실천에 있어서 더 의미를 두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표준 위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손가락 평균의 좌쪽, 그러니까 좌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로 돼 있지만, 근데 옛날 문헌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손에서 손등 쪽에서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손목의 중심. 그러니까 중심이면 사실 여기는 중심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옛날 문헌으로 보면 이쪽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지를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근처가 노신경의 뒷피부신경 영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자신경에서도 영향을 받겠죠. 사실은 현재 와서는 주로 이 위치, 표준 위치에서는 국부병증의 위주로만 쓰여요. 그러니까 표준 위치가 되면서 오히려 주치의 범위가 더 축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면부 질환도 치료한다고 안 하고 그냥 국부병증 치료한다라고만 된 거지. 오히려 두면부 병증까지 치료하려면 영역을 오히려 제가 지금 설정한 이 노쪽까지 좀 확장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경혈을 얘기할 수 있냐면 중천이라고 하는 경혈 계열이 있어요. 중천이라는 경혈 계열은 어디냐면 엄지평근과 손가락 평근 사이에 한 몰에 있는 거예요. 이건 경혈 계열인데 오히려 이 경혈 계열은 오히려 이 주치병증이 이래요. 가슴 옆구리가 답답함을 치료하고 각막궤양, 구역, 구토, 식도, 위장관 출혈, 가슴의 통증, 위통, 호흡곤란. 오히려 여러분이 보면 수쇄양의 경맥으로서 상초의 병증을 치료한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얘가 더 좋지 않나? 지금의 표준 위치인 양지는 이러한 주치에 대한 표현이 없는데 이 중천은 이러한 주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라면. 그래서 제가 양지를 포함한 중천까지 오히려 우리가 오늘날 이 양지의 의미로서 해석을 해서 오히려 양지가 가지는 시동소생병의 영역과 또 수소양 삼초경이 이 노신경의 얕은 과지를 통해서 치료해야 될 여러 가지 그 관련 질환을 파악을 하면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양지열을 혹시라도 조금 더 전통적인 친구 의학으로 많이 활용해 보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오늘날 알려져 있는 양지열 말고 오늘날 우리가 언급하는 경외기열인 중천열까지를 양지로 해석해서 여러분이 임상적 실천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양지 위치에서 중천의 위치까지를 포함한 공간으로 양지라고 하는 것의 선택사항을 두길 바래요. 그것이 양지라고 하는 고전 문헌에 고전 문헌에 나와 있는 양지가 가지는 주체의 활용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오늘날 양지만 고집을 하면 임상적 결과가 이 구부병증에 한정됐다. 그러니까 구부병증 뭐죠? 그냥 손목 질환 치료하는 ICL로만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지의 위치 논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예.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치 논란 아무도 주장 안 해요. 내가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표준 위치와 그 다음에 손가락 평근의 가쪽 위치를 고려해서 중천이라고 하는 위치도 고려해서 양지를 파악을 해자. 그렇게 하면 이 중천의 위치에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서원에서 조금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수소양 삼초경이 확장할 수 있는 노신경, 라디알 러브 영역권 안에서 노신경과 중첩되는 경혈의 주치였던 혈력, 열결 등과 관련된 소변을 비롯한 하초의 병증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더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싶어요. 이해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양지는 여기인데 여기까지 확장해보자. 물론 힘줄 위에다가 찌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손가락 평근 힘줄 위를 찌르면 안 돼. 다쳐, 힘줄은. 다만 여기를 자침하든 이건 다 양지의 영역이다라고 해보자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는 양계라는 경혈이 있고 여기에는 양곡이라는 경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실험 친구 표면 해부학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나중에 관찰해 볼 상황이다. 양계열, 양곡혈, 양지열, 중천혈인데 지금 보면 이 중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양지열이. 중천도 물론 중간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중천이 더 중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까워요. 이 중앙에. 왜냐하면 이게 노쪽 손목 평근하고 그 다음에 평근하고 손가락 평근 사이의 한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앙이 가깝습니다. 이거 실습 시간에 한번 해보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양지죠. 여기가 중천이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직계 평근이 있고 엄지 평근이 있고 짧은 평근, 뭐 여기 손가락 평근, 손목 관절면을 통과하는 힘줄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평근, 이 새끼손가락 평근은 수태양 수장경의 양노혈 설명할 때 이야기 드렸고요.